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아주 오랜만에 게스트 출연하는 방송,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차주분을 모셨는데 이 차 이름 뭐죠, 이 차가? 신형 디올류 그랜저. 디올뉴 그랜저. 이게 지금 출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차를 엄청 빨리 받았어요. 네. 언제 받은 거죠? 12월 5일날 12월 5일날. 받았습니다. 12월 5일이면은, 근데 나는 사실 이 차 거의 막 출고됐다고 얘기 듣고 불과 얼마 안 있어서 받았는데 네, 그때 처음 출고된 게 11월 마지막 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차를? 네, 모르겠어요. 뭐 누구 아는 사람 있어? 아니에요. 그런 거 네. 없어? 대기 계약은 10월 25일날 걸었고, 네. 뭐 그렇게 예약이 많다는데 네, 빨리 나왔다 그래서 이 한 차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차는 옵션이 3.5 가솔린, 캘리그래피, 옵션은 사륜 빼고 다 넣고. 사륜 빼고 다 들어갔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풀옵션파, 네. 깡통파의 만남. 아. 뭐 어쨌든 그건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저희 어떻게 하는 사이죠, 우리가? 일단은 초등학교, 중학교 동기 동창.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나왔고. 그렇죠. 같은 반을 한 적은 없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아요. 같은 반을 한 적은 없지만. 없는 것 같아요. 뭐 서로의 존재는 잘 알고 있었고. 예, 그렇죠. 네. 뭘 어떻게 알았죠? 나도 그래도 사실 내 집단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거의 최상위권이십니다. 아, 원래 내가 항상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 칭찬은 옆에서 해줘야지 자기가 자기 자랑하면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에 대한 소개를 길게 하는 사람들은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래도 업계에서 고바닥에서 네. 사실 약간 그런 데 가면 다 이름 네. 알잖아요. 네, 뭐 다 누구 뭐 알죠. 누구 네. 뭐 다 얘 무슨 상이고 받아봐야 어차피 뭐 다 누군지 끼리끼리니까 전국에 해봐야 몇십 명, 100명 안 되기 때문에. 다 네. 한 다리 건너면 아는 그건데 네. 한 다리가 아니고 다 직접 네. 아는 그런 멤버들인데 네. 그게 이제 네. 다 대체적으로 잘하는 멤버들인데 그래도 거기서 조금 같은 고고라게 하기엔 또 조금 앞서갔다. 내가 생각할 때는 진짜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간 자랑을 좀 하자면 너무 부끄러운 방송에서 나중에 컷 편집하면 되니까 일단 네. 세계 대회에서 뭐 상 받으신 게 있으시죠? 네. 무슨 상을 받으셨죠? 국제 화학 올림피아드 화학 올림피아드에서 세계 네. 몇 등? 2등?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운이 좋았기도 했고. 네. 그거 어디 가서 시험 쳤죠? 독일 간 거 같은데. 네, 독일 키엘이라는 도시였는데. 그게 이제 국내 대회에서 아주 상을 잘 받으면 몇 네. 명이 대표로 나가죠, 국제 대회를. 1년치 성적을 토탈 쳐가지고. 예. 이제 몇 학년 때 선발을 나간 거예요? 하죠. 고등학교. 고3 때 나갔죠. 아, 난 고1 때 네. 나가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구나. 고2 때 한 번 떨어졌고. 아, 네, 그래서 한번 재수해서. 재수해가지고 세계 대회들을 또 재수했어요. 네. 그러니까? 다들 조기 졸업하는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고2 때 나가는 애들도 있는데 그럼 고3까지 남은 건가 그러면? 네. 과거를 조기 졸업하지 않고 혹시 그 아이 대표 때문에 남은 거예요? 네. 또 세계 대회에서 한번 상을 받겠다고 그 어린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그때는, 나름 네, 재수를 한다고 해서 고3까지 남아가지고 대학교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진학을 미루고 네. 이제 세계 화학 올림피아드에서 내가 이제 한번 겨뤄보겠다 그때는 해가지고 그런 꿈이 있었죠. 이 싱크 마치는 응. 이 차를 계약하기 전에 세대 차를 다른 차를 계약을 했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원래 탔던 차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산타페를 탔었고, 산타페, 그리고 와이프는 아반떼. 와이프는 아반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작년 1년 전, 지금 딱 1년 전에 이제 E300 포매틱 이클. 1년 전에. 응, 1년 전에 이제 4년 된 차를 샀죠. 4년 된 중고 차를 18년형 닥신 TV를 좀 봤고 TV를 보고. 그 영향이 있었어요? 아니면 그냥 완전히 그거 보고 골랐지. 완전히 외판 그거 뼈다고 보고. 문제 없는. 아, 수리 이력이 뭐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걔는 없었고. 없었고. 뭐지? 주행거리 감가 쳐맞은 차는 아니고. 네. 그냥 한 3만. 잠깐만. 3만 쳐봐. 조심해서 천천히.
31,000km 정도 된 차였는데 K카에서 그냥 예. 탁송시켰고 어, 그냥 가서 보지도 않고. 방구석에서 주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 차를 가서 보지 않아도 되나요? 어땠어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예. 어, 이래서 역시 가서 봐야겠긴 한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차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다시 사라면 한번 보긴 할 것 같아. 어떤 뭐, 면에서? 뭐랄까 뭐 냄새라든지. 그러니까 흡연차였네. 흡연차는 아니었어요. 근데 냄새는 근데 막 뭔가 그렇게 산뜻 뭐 좋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근데 뭐 아무튼 그랬다. 그렇고 그러니까 그 차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앞으로 살 거면 그래도 그냥 한번 가서 가서는 그래도 보겠다. 한번 보고 가져오긴 해야겠다. 내가 하나만 질문할게. 최소한 뼈대 먹은 사고 찬지 아닌지 정도는 안 가도 걸러낼 수가 그건 있나요? 걸릴 수 있죠. 좀 걸을 수 있죠 사실. 그건 뭐 그 성능 기록부랑 보험 보험 이력 정도만 이력이랑 봐도. 그거 뭐 뭐 엔카에서 엔카나 K카였으니까 아무튼 그죠. 거기 올려놓은 서류 최소한 뭐 때려 박은 차 정도는 공개된 거 이런 거 다 보면은 어차피 감별은 되고 차 사서 뭐 장고장이나 문제는 전혀 어땠어요? 없었어요. 문제는 없었다. 예. 그런데 그냥 갖고 와서 오일이랑 필터랑 싹 그냥 공입나라 가서 갈고 뭐 유지비가 그렇게 뭐 많이 유지비 별로 많이 든 것도 아니고 그냥 나 혼자 탔으면 그냥 계속 그 차 탔을 거예요. 근데 이제 패밀리카로 그러니까 이제 그때 왜 바꾸려고 했냐면 그때는 중고차가 너무 신차랑 가격이 비슷해가지고 산타페도 한 3, 4년 됐고 아반떼도 한 4년 된 차인데 둘 다 뭐 거의 신차에 비슷하게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감가가 뭐 한 생각보다 돈을 잘 받아서 감가가 20%도 안 되는 예. 뭐 한 5만 타고 한 건데 산타페는. 그래서 그냥 뭐 바꿀 때도 바꿔보자. 그래서 그냥 어쨌든 그래서 산타페를 팔고 네. 아반떼도 팔았고 나중에 팔긴 했지만 팔았고 이제 이클을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얹어서 산 거죠. 두 대 예. 팔고 예. 그거 4년 된 3만 된 거. 그럼 두 대를 팔고 샀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이직을 하면서 어. 이제 내가 차로 출퇴근을 안 해도 되니까. 아니 아내는 운전을 차가 집에 한 대만 필요해서 이제 두 대를 한 대로 줄이려고. 한 대로 줄이려고. 그래서 아반떼랑 산타페를 팔고 응. 1,000만 원을 보태서 응. 이클로 갔다. 천- 문제는 뭐였죠? 문제는 차가 좀 작았다. 차가 좀 작았다. 실내가. 이클이 난 작을 줄 몰랐다. 작을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매장 가서도 앉아봤었는데 그 뭐 신형 이클이긴 했지만 그래도 뭐 요 정도 그러니까 그게 재원상 보면 예. 이게 거의 5m에 육박하는 차니까 예. 이게 뭐 작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 예. 근데 막상 타보니 뭐 대부분의 사람한테는 뭐 여유 있는 공간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 가족이 느끼기에는 좀 작았다. 좀 큰 차를 그래서 원했다. 그냥 실내가 좀 넓은 차가 좋겠다. 그리고 수입차를 한 번도 몰아본 적이 없으니까 수입차를 한번 몰아봐야겠다. 그럼 뭐 중고 뭐 개꿀 뭐 그런 매물 해가지고 대충 내가 들은 말은 결론적으로는 조금 환상이 컸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생각보다는. 아니 그래도 만족하면서 잘 탔는데 예. 뭐 근데 너무 구형을 샀다. 너무 구형을 샀다. 약간의 옵션은 필요했다. 그러니까 너무 엔진과 그냥 어떤 벤츠를 믿고 이제 했는데 이제 뭐 크루즈 컨트롤도 없었고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장거리를 좀 여행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 고속도로 장거리를 자주 가는데 아니 크루즈는 있었겠지. 스마트 크루즈가 없어요. 없었다는. 크루즈도 없어요. 그러네. 그 약간 옵션 빠진 모델이었나 봐. 그래서 헤드업도 없고 그리고 계기판도 디지털이 아니고 그래서 조금 1년 뒤 것만 샀어도 괜찮았을 것 싶긴 한데 어쨌든 또 공간도 너무 작았어. 이게 변속기가 좀 커서 허리 아프다고들 많이 하는데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내가 또 뒷자리를 운전할 때 좀 의자를 뒤로 빼서 앉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 뒤에는 2열이 굉장히 좁아가지고 거의 한 아반떼 소나타급이었다. 소나타가 넓은가? 나도 우리 엄마 차가 지금 이클인데 뒤에를 타보면 진짜 넓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생각보다 안 편해서 신기하더라고. 뒤에 의자가. 그래도 이클인데 정말 S 때문에 2를 너무 깎은 게 아닐까.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느낌은 아니다. 우리는 그냥 약간 사치스러운 좀 고급진 그런 느낌을 원했는데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계약을 건 차가 링컨의 노틸러스, 그거랑 렉서스의 NX.
NX는 SUV.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세단을 안 보고 좀 NX도 큰 그리 차? 크지 않을 텐데.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2차 저차 다 빌려서 타봤거든요. 스포티지 한 달 빌려보고 GB70도 한 달 빌려보고 뭐 렌트로는 뭐 EV6도 타보고 뭐 이제 별거 다 타봤는데 전기차는 아직 좀 불편하다. 그래서 신차 나왔을 때 아이오닉 6도 계약을 걸긴 했었는데 결국은 아이오닉 6도 나오자마자 한번 주말 렌트해서 강릉 갔다 오고 했는데 아직은 여행 중 충전은 좀 불편하다. 주말 휴게소나 관광지에서는 좀 바글바글 좀 약간 충전이 많이 신경 쓰이고 그래서 전기차 그리고 아이오닉 6가 좀 너무 고급감이 없다. 그냥 가격은 6,500인데 물론 뭐 보조금 받으면 한 1,000만 원 받으니까 한 5,500 정도. 그러니까 그래 얘랑 가격이 비슷하죠. 아이오닉 6는. 생각보다 되게 비싸더라. 근데 이거 5천. 이 내장재는 고급화가 하나도 없고 그냥 다 플라스틱의 이제 그런 느낌이라 일단 전기차는 좀 나중에 자율주행 3 나오면 사든지 세계 그래서 화학 올림피아드 2등을 아, 하시면서 전 배터리에 대해서 그래서- 그래도 좀 개념이 아니, 잘 이런 게 모르고 백그라운드가 있는 그거는 입장에서 물리고 전기차는 지금 아직 조금 아니 뭐 이제 불편하다. 연비나 유지비나 이런 거 생각하면 강점은 있죠. 그러니까 차값이 비싸도 비싼 만큼 대파할 때 또 비싸게 파니까 사실 뭐 그 델타를 생각하고 주행거리가 많고 평소 다닐 때 기름값 쓰는 게 좀 부담스럽고 세금 뭐 여러 가지로 혜택이 많으니까 전기차도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데 그러니까 엔진이 조용하지만 결국 시끄럽다. 전기차가 조용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타이어 소리 들리고 뭐 그런다. 네, 그러니까 타이어 소리, 풍절음 이런 거를 그 6천만 원 급에서는 잡을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내장재나 이 창문 두께나 여러 가지를 뭔가 했을 때 내가 제네시스 G80 전기차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소음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하게 얘기했는데 소음은 굉장히 주관적이어서 나는 내 차 이런 거 타다 내 차 타면 이제 준수 쌤이 내 차 타면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진동 심하고 이제 시끄러울 텐데 2, 300도 그래요. 나는 내 차를 시끄럽다고 생각하진 않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주관적인 문제라서 맞아요. 사실 솔직하게 나는 가끔 택시 타면 LPG 택시 타면 깜짝 놀라요. 무슨 차가 이렇게 조용하지?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이 차도 거의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제 사람의 귀가 또 간사해가지고 또 막 적응되면 막 또 뭐가 들리고 그러잖아. 맞아요. 이것도 고속 가면 뭐 풍절음 안 들린다 어쩐다 얘기 많은데 예. 안 들릴 순 없고 저는- 이 가격 대비 뭐 6기통에 이 정도 그러니까 뭐 그냥 편하게 탈 수 있는 패밀리카에 이 정도 공간을 제공하는 차는 그러니까 이제 이 클래스에서 그러니까 이제 SUV를 처음에 보다가 스포티지 정도 사이즈면 괜찮겠다 싶어서 GB70은 작아요. 네, GB70은 2열이 또 작고 그리고 GV80인가? 80은 이제 너무 나는 차가 아무리 커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한 대로 가려다 보니까 와이프도 운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와이프는 크면 안 아직 되고. 너무 크면 안 되는데 실내는 넓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잖아요. 네. 근데 그 중간을 잘 찾아야 됐는데 사실 얘도 되게 큰 차죠. 그러니까 모든 걸 만족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옵션이 그러니까 좀 있었으면 좋겠고 결국 그러니까 약간 크지는 프리미엄 않고. 브랜드였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계약한 걸 보면 링컨도 포드 윗등급이고 렉서스도 도요타 거고 렉서스 NX도 이제 막 시승해보고 했는데 막 끌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계약 그러니까 일단 그때는 막 다 줄선 그런 거였고 워낙 차가 늦게 나오니까 일단 다 걸어놓고 그다음에 고민하고 그때 나올 때 꽂힌 차 고민하자. 그냥 매장 가서 다 계약 걸어놓고 하다가 이제 그랜저가 신형에 나온다는 소식을 보고 딱 봤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SUV를 고집할 이유가 없었고 승차감을 좀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히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최소 기준은 충분히 만족하는 좋은 편에 속하는 차인 것 같고 그러니까 공간 때문에 또 SUV를 봤다가 세단에 준하는 승차감을 갖는 SUV를 찾다가 왜 세단에 준하는 걸 찾고 있지? 그냥 세단을 사면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아이오닉 6를 또 걸었다가 아이오닉 6 살 바에는 그랜저를 프롭으로 사도 그랜저가 제일 싸겠는데 그래서 걸어놓은 4대 중에는 이 그랜저 프롭이 제일 싸요. 네, 그래서 딱히 아래 옵션은 아예 생각도 안 해본 것 같고 그냥 좀 약간 사치적인 내장의 고급화를 원했기 때문에 뭐 스웨이드 들어가고 어쩌고 뭐 이런 가죽 다 깔리고 그런 것들이 다 켈리를 넣어야 되는 거니까 일단 켈리는 넣자. 그리고 운전자 2명이니까 메모리 시트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최소 X에서 시작이고 그래서 메모리 시트도 이 차는 있고 운전석만 있어요. 운전석만 메모리 시트가 있고 보스 오디오는 이제 이따가 한번 내리기 전에 들어보고 원래 넣으려고 했었지만 켈리는 그냥 있었고
난 조수석에 누가 타서 자꾸 건드리는 거 안 좋아하는데 미안하지만 잠깐 다 하세요. 버튼을 좀 눌러보겠습니다. 네. 통풍 시트를 약간 욕을 하자면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 차로로 내려와 주세요.